유리창 청소만으로 제가 지금 사실 한 달에 내고 있는 매출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. 2시간에 40만 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? 괜찮죠? 유리창 청소로만 했을 때 한 달 수입은 최소 800은 나와요. 지런히 했을 때는 뭐 1000 몇백까지 찍고요. 네. 그것도 이제 주말에는 안 해요. 애들 본다고. 아내는 현재 무당입니다. 무당이 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되시는지. 와이프의 외가 집안부터 무당 집안이었더라고요. 아내가 어떤 분 자리 앞에 서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. 이분은 머리가 깨져서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, 어떤 분 자리 앞에서는 이분 익사하셔서 돌아가신 것 같다. 이런 걸 다 말을 하는 거예요. 아버지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보니까 진짜 맞아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지금 뭐 하시고 계셨어요? 애들 등원시키기 전에 계란밥 해달라고 해서 지금 계란 후라이 하려고 합니다. 자제분이 몇 분이시죠? 2명입니다. 아침마다 전쟁이시겠어요? 죽겠습니다. 보통 아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? 보통 아침에 8시 전에 일어나서 아이들 가방 챙겨주고 바로 등원부터 시키죠. 등원하자마자 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죠. 양말 신어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저는 35살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에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 아빠 정연재라고 하고요. 아내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.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지금 청소업을 하고 있고요. 또 부가적으로 지금 기장군 대한민국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가자. 자, 빨리 가자. 늦는다. 아이고, 바지 내려가고 죽겠네. 가방 매 빨리. 아빠 간다.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아파트 유리창 청소하러 왔습니다. 청소 장비가 굉장히 많으시네요. 일부러 좀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. 왜냐하면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, 사실은 어떤 돌발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, 그래서 혹시나에 대한 대비한 장비들까지 다 들고 가야 돼요. 밑에 그 매트는 왜 까시는 거예요? 혹여나 물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. 방금 거품 나는 거 바르신 건 어떤 거예요? 중성 세제입니다. 실제 가정에서 쉽게 유리창 청소하는 방법은 분무기 또는 통에다가 퐁퐁, 흔히 쓰잖아요. 퐁퐁이랑 물을 적절히 희석해서 거품을 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유리 표면에 걸레든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. 그러면 기본적인 오염물들은 제거가 되거든요. 그러면서 우리 흔히 쓰이는 와이퍼형 고무 1000원짜리 스키지 같은 거는 다이소에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초보자들은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? 네, 많이 깔끔해졌네요. 가정에서 중성 세제는 뭐 주방 세제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요? 그렇죠.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약 알칼리예요. 중성 세제로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를 걸레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. 걸레도 다 똑같은 걸레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 전용 걸레들이 있어요. 이게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아요. 쉽게 말하면 안경 닦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, 유리를 감싸고 있는 실리콘이 있어요. 다행히 여기는 깨끗한 편인데 수많은 입주 청소 업체들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보통 실리콘에 남아있는 때들은 기름과 융합된 때들이기 때문에 스티커 제거제죠. WD 같은 성분을 여기다가 뿌려주시고 아무 걸레로 싹 닦아주시면 실리콘 때는 말끔하게 세척이 됩니다. 이 부분들은
청소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 있는 때가 제거가 안 돼서 막 문질러도 계속 때가 나온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또 한 가지 더,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을 때 좋은 방법은 집에 흔히 쓸 수 있는 키친타올 있죠. 키친타올을 덮어두고 그 위에다가 락스를 뿌려주면 돼요. 락스는 근데 이제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분무기로 분사가 되도록 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물총 형식으로 돌려서 뿌려주고 난 다음에 정도에 따라 5분 또는 2시간 정도 간격으로 붙였다가 떼보시면 실리콘에 있는 곰팡이들을 완벽하게 흡수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야, 저 닦으시는 것만 봐도 하나씩 쾌감 느껴지겠는데요? 혹시 새 아파트에 첫 입주를 하더라도 건설 과정에서 유리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깨끗해져 있지 않습니다. 또 이걸 경험하고 나면 결국엔 또 더러워지면 못 견디는 거죠. 치워지는 거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, 저. 맞죠? 근데 솔직히 금액을 들었을 때 저는 차라리 1년에 한 번 기다렸다가 옷이 열심히 공부할게요. 아니요. 예, 감사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만족도 좀 어떠세요? 매우 만족합니다. 아마 계속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 같고요. 우와. 이 정도면 괜찮다. 네. 뭐 되게 많이. 선물까지 받고 나오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? 너무 좋습니다. 이게 이 일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네, 대부분 이런 반응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아니, 유리창 청소하셔가지고 지금 한 달에 수입은 대충 얼마나 되세요? 유리창 청소로만 했을 때 네. 한 달 수입은 최소 800은 나와요. 지런히 했을 때는 뭐 1000몇백까지 찍고요. 네. 그것도 이제 주말에는 안 해요. 애들 본다고.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수요가 그렇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네. 연결될 만한 게 있나 싶을 텐데 유리창 내에서도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많거든요. 시트 제거라든지 유리창이라고 하면 방충망까지 연결이 되고 그냥 일반 매장이 있고 고층이 있고 외벽 유리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주택이나 그 많은 수요가 되는지를 몰라요. 근데 엄청납니다. 제가 지금 가진 환경에서는 이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됐을 때는 이게 저한테는 최적이었어요. 유리창 청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을 대상으로 인해서 이제 뭐 설비 공장이라든지 이런 큰 현장들에 대한 청소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하나씩 떨어지는 게 또 그게 매출 상승에 굉장히 도움돼요. 유리창 청소로 정말 쉬고 싶어서 안 하고 싶을 때는 30만 원씩은 무조건 버는데 진짜 평균적으로 한가적으로 보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벌어간단 말이에요. 외벽 유리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했었고요. 그때 점심도 먹고 여유롭게 했는데 저한테 남는 돈이 240만 원이었어요. 저 혼자 했는데. 저한테 최고 기록은 이거예요. 3일 동안 하루에 30명씩 인력을 투입해서 3일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그 3일 만에 저한테 떨어졌던 순수익이 2,500만 원이었거든요. 2,500만 원이요? 네. 와. 보면 이제 유리창 청소만 메인으로 하지만 이제 그렇게 굵직굵직한 현장들이 또 부가적인 매출을 상승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유리창은 시간 컨트롤이 조금 그나마 자유롭고요. 네. 단기간에 하면서도 수익이 높아요. 그래서 그거를 메인으로 깔게 되면서 제 주 전공 분야가 된 거죠. 사모님께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아내는 현재 무당입니다. 무당이 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되시는지. 와이프의 외가 집안부터 무당 집안이었더라고요. 그냥 그런갑다 생각을 했었고 같이 이제 살면서 이런 것들은 종종 있었어요. 꿈 같은 것도 되게 잘 꿨고요. 직관력, 예지력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. 예시로 들면 전봇대 같은데 광고 전단 같은 게 붙어 있을 거잖아요. 그 광고지가 툭 떨어져서
그 광고지 무슨 전단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름 예를 들어서 홍길동 교도소 몇 개월 이런 게 쓰여 있었어요. 혹시나 해서 전화해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. 뭐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아내가 사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. 무당인 걸 별개로 이제 인간적으로 건강이 지금은 안 좋은 거고 네. 그 신병이 왔을 때는 처음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. 저는 그게 정신병인 줄만 알고 옆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. 여러 가지 다중인격들이 또 좀 있었어요. 저는 이 사람은 정신병이다로만 생각을 했고 제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마냥 맨날 방해만 했었어요.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정신병이 너무 심각하다. 어떻게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막 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고 나서 제가 진짜 이게 신병이구나, 신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좀 받아들였던 몇 가지 중에 한 개가 제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 설날에 저희 조상 그 산소에 간 적이 있었어요.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아내는 저희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네.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. 너네 할아버지가 자꾸 뜨겁다고 하소연하신다.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그냥 갔죠, 산소에. 아내가 어떤 분 자리 앞에 서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. 이분은 머리가 깨져서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 자리 앞에서는 이분 익사하셔서 돌아가신 것 같다. 이런 걸 다 말을 하는 거예요. 아버지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보니까 진짜 맞아요. 그 얘기들이 다 들어맞으니까 이게 진짜인가? 진짜 아내가 신을 모셔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어요. 신기한 게 많았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진짜 이런 게 있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는 싹 없어졌어요. 저는 아내가 게으른 줄만 알았어요. 원래 정상적일 때는 주말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도 가고 했을 거거든요. 집안일을 잘 못하기 시작했고 잠을 잘 못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한 4-5시가 돼서 일어나면 이미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애들 데리고 어떻게 나갑니까? 그걸 몇 개월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기 시작한 거죠. 나들이 온 엄마 아빠랑 손잡은 아이를 보니까 맨날 호래비처럼 아이 혼자 데리고 나와서 놀고 있는 제가 너무 차량해지더라고요. 혼자서 눈물 참은 적이 있어요.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이랑 놀러 나가는 게 잘 안 돼요. 저는 이제 아내에 대해서 원망을 정말 많이 했죠. 저는 지금 아내를 계속 치료하는데도 좀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저도 생계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렵고 일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가정도 케어를 해야 되고 몰라요. 저도 이제 참 그런 거를 사실 네. 일반인들이 보게 됐을 때는 또 내심 서운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으셨겠어요. 서운한다기보다는 한이 맺히죠. 원인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돼. 거의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완전히 인정하게 된 게 작년밖에 안 됐어요. 좀 약간 저한테 화병도 좀 있고 가정 생활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정리를 하면 뒤돌아서면 아이가 뭔가 흘려져 있고 장난감을 여기저기 어지러져 있고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놓으면 저는 그거에도 예민해하고 애들한테 또 화를 낼 때가 있어요. 아내에 대한 증상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걸 좀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그래서 그게 서운하다기보다는 이제 받아들였지만 한이 쌓여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시간도 지금 많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. 개인적인 시간 그냥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. 청소가 다 끝나면 마음이 되게 또 클린해지는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. 그러면 직업이랑 굉장히 좀 천직으로 잘 맞으시는 그런 거 아닐까요? 예를 들어서 더러운 부분이 보이면 그 더러운 부분을 집념이랑 나의 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깨끗이 씻겨내버리잖아요. 네. 그럼 그게 그 순간에 그 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. 진짜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일을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한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행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장점들을 살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삶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과정들을 각각 다 극복을 해내셨나요? 시련을 극복할 때 마음가짐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죽을까 시도도 했었어요. 사기를 당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, 상황이 어려웠을 때 사기를 더 당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때 이제 저는 과거에 교육회사에 있을 때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월 실수령액이 한 650에서 700 정도
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과정이 되면서 내가 일에도 집중을 할 수 없었고 아이도 케어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시간도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,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했을 때 달콤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대. 아이템을 보니까 사실 기가 막힌 건 사실이에요. 근데 본인이 닦아놓은 길이 엉망진창인 거예요. 이거 내가 닦아 나가는데 재밌겠다.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적어도 벌었던 금액이 있으니까 적어도 400만 원은 내가 벌어야 최소 생활은 될 것 같다 해서 그건 지켜달라 했는데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갔죠. 처음부터 제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 다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첫 달부터 급여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. 금전적으로도 쪼달리기 시작하죠.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됐을 시점이 왔고, 그때 아내는 둘째를 임신을 했었을 때라고 출산해야 될 생각을 해야 돼요. 근데 아내가 그때는 이제 또 신병에 시달릴 때라서 그걸 이용하려는 나쁜 무당들이 있어요. 사기꾼들이 있거든요. 그걸 이용해서,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낫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무당들 때문에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썼어요. 집에 있었던 금액까지 다 날리고, 돈은 바닥나는 상황에서 와이프가 출산 날은 다가오고,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정도는 그래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. 끝까지 가스라이팅 하면서. 그때 이제 타고 있던 차량을 팔아서 출산 비용에 썼죠.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. 보통 2주는 하거든요. 그때 아내도 눈치를 챘던 게 돈이 없으니까 조리 2주를 못 채워야 되겠다고 한 걸 눈치를 챘나 봐요. 그래서 본인이 한 얘기가 3일째인가 4일째쯤에 나 조리 집에서 해도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이제 남들 다 하는 산후 마사지 한 번 못 시켜줬어요.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죽고 싶었죠. 여기 좀 여러 가지 시도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. 이런 아내를 만난 내 삶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, 그때는 아내에 대한 그 증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었으니까 아내 탓만 했었거든요. 자고 일어나면 만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늘 생각을 했는데, 내 옆에 자고 있을 아이가 사라져 있다는 그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를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. 그때 내가 생각을 했죠.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, 내 새끼를 지켜야 된다면 뭐라도 해보자.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어떻게든 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밤에는 새벽까지 쿠팡플렉스 뛰고, 쿠팡플렉스 뛰면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세대들한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전나지. 그러고 낮에는 잠 쪼개서 자고 일어나서 낮에 가면 맨날 현장에서 일당 뛸 수 있는 일거리를 하다가 청소를 접하게 되고 이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. 그러면 청소를 만나신 게 어쨌든 간에 인생 하나의 또 기회이신 거네요.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실제로 신이라는 게 있다면 일부러 그 과정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게, 결국엔 지금 내가 경제생활도 하고 육아 가사까지 하면서 다 해야 되잖아요. 이 청소라는 기술을 내가 익히니까 집안 케어가 수월해졌어요.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나라는 생각도 가요. 그러니까 독한 마음으로 극복을 하셨다는 얘기시네요. 그렇죠. 그럴 때 자식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, 만약에 아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지금 이 업으로 성장을 쫙 한 거거든요. 그게 아내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항상 긍정적으로 현재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이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, 내가 이 상황에 대한 도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마음이 또 편하고, 실제로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네.